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자, 오드리의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시크릿 노트 1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심호흡 하시고 물 한 잔 드시고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문을 걸어보세요. 저도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는 주문을 걸어드릴게요. 야, 너도 합격할 수 있어. 뾰로롱. 자, 시작할게요.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시크릿 노트는요,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교수 학습 가이드를 토대로 제가 여기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안에도 겹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나로 조금 모아가지고 외우기 쉽게 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책에 관련해가지고는 궁금하시면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책을 한번 보시고 원하시면 구매도 가능하니까 공부를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구매하셔서 같이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과목에 보시면 세부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1교시, 2교시, 그리고 3교시, 4교시 이렇게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까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험을 이렇게 문제를 내겠다라고 식약처에서 이제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화장품법의 이해는 화장품법인데, 이 화장품법보다 4교시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가 더 배점이 높아요. 하지만 화장품법 안에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에 관련한 법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개인정보법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여기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기출에 봤을 때 좀 많이 나왔었어요. 화장품 관련 해서 뭐 제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원료들을 올려놓고 이건 어떻게 합니까? 또 전성분을 보여주면서 처방에 관련된 부분들을 물어봤을 때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조제만 할 수 있도록 허락된 직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화장품의 원리라든지 화장품의 제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은 좀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원료 부분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화장품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같이 공부를 해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의 기능과 품질, 이렇게 지금 보면 제가 페이지 수를 이렇게 적어 놨고요. 페이지 수가 없는 것들은 굳이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뛰어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 수가 있고, 뭐 화장품 제한 원료, 화장품 관리, 그리고 위의 사례 판단 보고, 이거는 똑같아서 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로 묶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작업장, 작업차, 설비, 내용물 원료 관리. 자, 작업장은 위생적이어야 되고, 작업자도 아주 위생적으로 뭐 옷을 입거나 뭐 외모를 단정하게 해야 되고, 설비 기구는 고장이 없어야 되고, 또 더럽게 관리를 하면 안 되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설비 기구가 뭐 오래됐거나 뭐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폐기를 해야 되고, 또 설비 기구를 갖출 때 이 기구들이 어떤 재질로 되어야지 뭐 변폐라든지 화장품에 어떤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내용물 관리, 화장품 원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원료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관련된 거 나와 있고, 또 포장지도 사실은 오래되면 뭐 먼지가 앉는다든지 아니면 색이 바란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재도 보관이나 입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를 보시면,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 안전규정, 안전성, 유효성, 안정성은 요 앞에서 지금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이제 여기서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 피부 및 모발 생리 구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어렵게, 우리가 기출에서 정말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생리 구조, 모발의 생리 구조가 돼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두 가지 중에서 그림을 놔두고 표시를 해놓고 이게 뭔가, 이거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를 막 또 설명을 적어놓고 되게 복합적으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여기에 나오는 그림들을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맞춤형 화장품에 뭐 표시사항도 다 우리 표시 기재사항 다 했었고요. 혼합 소분 이것도 아까 원료 관리했을 때 다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원료라든지 아니면 작업자의 위생, 작업장의 위생 이런 거 지금 혼합 소분, 작업장의 도구, 기기 리스트 뭐 이런 것들 다 관련이 있고요. 충진 포장 그리고 재고 관리.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시험 문제가 다 끝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참고적으로 1, 2, 3, 4, 5 나오는데 이거는 한 가지 정도 한 문제 정도씩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단답식은 이거 제가 3회 때 시험하기 위해서 냈던 건데 그거를 이제 여기에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되는 거는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올 거다.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여기 지금 예상문제 모음도 기출문제에 해당하거든요. 요거 많이 풀어보시고,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바로 그냥 튀어나올 정도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스파트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 예전 제가 정리 교재에서 이것도 넣었었는데 이것도 같이 넣어서 한 번에 다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화장품법의 이해 보시면, 자, 화장품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자, 처음에 오타가 나서 너무 죄송합니다. 화장품법의 입법 취지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 외워주시고요.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수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그리고 판매는 하나 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이렇게 돼 있고요. 국민보건 향상, 화장품 산업 발전의 이바지. 자, 그래서 목적, 도입 취지는 자, 특성에 부합되는 적절한 관리, 경쟁력 배양, 경쟁 시 유리한 여건 확보해서 이제 요게 이제 하나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이제 히스토리가 있다. 약사법 갔다가 보건복지부 갔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도입 취지는 뭐 여러 가지 개인의 강조,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 다양한 소비 욕구 충족, 뭐 이런 거 쓰고 싶은 사람, 저런 거 쓰고 싶은 사람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맞춤형 화장품이 2000년 시험을 치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을 치고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체계는 요거 5가지 국회령, 그다음에 시행규칙은 총리령, 고시는 식약처,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식약처 안전평가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사법에 보시면 우리가 00년까지는 00년 7월 1일부터니까 6월 30일까지는 약사법이었고 그 뒤로 보건복지부로 갔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13년도에 왔습니다. 자, 화장품의 정의 용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5가지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이 5가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화장품의 정의에서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빈칸 비워놓고 이렇게 메워라 라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용모를 밝게 표현하. 근데 이거를 그냥 설렁 읽어버리면 진짜 시험에 나왔을 때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고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 인체에 바르고 뿌리거나 뿌리는 유사한 방법으로 무자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의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이거를 그냥 뭐 조사 하나하나 똑같이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외워주시면 여러분들 혹시 하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헷갈려가지고 틀렸다 이러면 정말 아깝잖아요. 이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약사법의 의약품은 제외한다 라는 거. 자, 기능성 화장품 이거는 우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이 3가지가 기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가 많이 생겼죠. 모발 연모제, 그리고 세모 제거제, 그리고 모발의 기능 약화라 피부나 모발 이거가 뭐냐면 이제 탈모 예방, 그리고 피부 장벽 기능 약화에서 뭐 아토피, 예전에는 아토피인데 지금은 피부 장벽 기능 저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튼살, 각질, 튼살, 피부 건조함, 그리고 또 여드름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되는 것들이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이 기능성 화장품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그 화장품 법에서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가면은 이렇게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해서 아까 미백, 탄력, 주름 개선, 그리고 자외선 5번까지, 그리고 연모제, 채모 제거제, 탈모, 여드름, 그리고 피부 건조, 가려움증, 튼살 예방, 이렇게 해서 11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일시적 모발 색상은 제외하고 물리적 제모도 제거를 한다. 자, 여드름은 뭐만 있어야 된다? 인체 세정용만 한다. 우리 로션이나 크림을 여드름용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자, 요거는 거의 두 개가 좀 맥락이 비슷하죠. 천연 화장품인데 유기농이 아니다 할 수 있고, 근데 유기농 화장품인데 천연 화장품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유기농 안에는 천연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거든. 자, 천연 화장품이라고 하면 물을 포함하고, 자, 물을 포함하고, 천연의 함량이, 자, 물을 포함하고, 뭐죠, 이거? 왜 이러죠? 자, 물을 포함하고 천연의 함량이 95%. 내가 물이 90이야. 천연 원료가 무슨 추출물 5%야. 그럼 이게 천연 화장품이라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어요. 자, 유기농 화장품은, 자, 유기농 함량이 10%가 돼야 돼요. 10%. 그런데 천연 원료 함량이 95%. 그러니까 천연 화장품이면서 유기농이고 싶다 그러면은 95% 중에서 95% 중에서 95 중에서 85는 물을 포함한 천연 원료의 함량이 85가 돼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10은 유기농이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꼭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자, 이게 이제 제조,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다가 다른 내용물. 자, 이거 나오죠. 내용물에다가 내용물. 그리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서 혼합한 거. 그리고 소분한 화장품. 지금 저희는 지금 소분 화장품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소분된 거. 이거 벌크로 넣어가지고, 수도꼭지 열면 안에서 이제 화장품 나오는 거.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내용물, 원료, 혼합, 소분한 화장품 세 가지죠. 자, 내용물과 내용물, 원료 추가 혼합, 그리고 소분한 화장품. 그런데 비누, 고형 비누 등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아니고, 그냥, 그 맞춤형 화장품으로 소분한 화장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안전용기 포장. 그래서 만 5세 미만 어린이, 요거 안전용기 포장 우리 뒤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뒤에 가서 다시 할게요. 자, 사용기한, 자, 1차 포장, 2차 포장 이거 다 알고 계시고, 자, 광고, 자, 제조업, 책임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세 가지. 자, 제조업은 화장품의 전부를 제조를 하거나, 자, 2차 포장. 우리가 이런 거 있었어요. 화장품을 다 만들고 1차 포장까지 했어요. 통에다 담았어. 그런데 이거 박스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박스 작업을 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회사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박스만 넣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 2차 포장을 하는 회사는 제조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자, 책임 판매업. 자, 요거. 그죠? 취급한 화장품의 품질, 안전 관리 등을 위해서 유통, 판매, 수입 대행 거래, 알선, 수요 영업까지 하는 것들을 책임 판매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전 관리를 주로 하고 있죠. 책임 판매업자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지. 제조업자는 기본적으로 제조는 하지만 책임 판매업자는 판매라든지 또 제조업하는 제조업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책임 판매업자입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고, 아까 우리 뭐였죠? 내용물과 내용물을 섞거나 내용물에다가 원료를 혼합하거나, 그리고
그 큰 벌크를 소분을 하거나 이게 포함이 돼 있었었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그 오드리 블링블링 보시고 전화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하고 싶은데 그냥 만들어서 팔면 안 되냐 그러는데, 사실 안 됩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꼭 따야 된다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데, 따셔가지고 관리사가 있어야지 맞춤형 화장품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할 수가 있고, 따지 않는 상태에서,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직원을 구해야 되겠죠. 직원을 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안전용기 포장,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했죠? 만 5세 미만 어린이. 자, 우리 영유아 어린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영유아와 또 달라요. 자, 만 5세 미만 어린이는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려워야 된다. 자, 포장 대상 품목 요렇게 다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굳이 이제 읽지 않을게요. 정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아세톤을 함유한 네일 에나멜 리무버, 네일 폴리시 리무버. 이것도 다 외워주셔야 돼요. 어린이용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를 10% 이상, 운동점도 21cm 스톡스. 자, 40도씨 이하, 비에멀전 타입의 액상 제품. 자, 에멀전은 좀 걸쭉하거든. 그런데 액상은 물이에요. 그죠? 물이라는 거는, 그죠? 쏟으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걸쭉한 로션이나 크림은 굳이 안전 용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에멀전 타입. 액상 제품은 뭘 해라? 안전 용기를 포장을 해라. 자, 개별 포장단 메틸 살리실레이트 5% 이상 함유한 액체 상태. 이것도 액체네요. 그죠? 자, 네일 에나멜 리무버 폴리시. 이게 다 액체예요. 이거 위험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예외. 자, 일회용 제품은 아니다. 자, 펌프나 방아쇠로 되는 분무용 제품. 이거는 안전포장, 안전용기 안 해도 된다. 그 자체로 위에 이렇게 보면 온, 오프가 돼 있어서 안전용기로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기들 못 만지게 오프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압축으로 분무하는 거. 에어로졸 제품들은 안전용기 포장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 게, 어린이 사고 방지를 위해서 한다. 자, 총리령이다. 5세 미만 어린이 개봉하기 어려워야 한다. 포장 대상 품목. 자, 1번. 아세톤을 함유한 네일 에나멜 리무버, 네일 폴리시 리무버. 그리고 개별 포장당 탄화수소를 10% 이상 함유하고 운동 점도가 21cm 스톡스 이하인 비에멀전 액상 제품이다. 몇 도 이하? 40도 정도는 해야 된다. 40도 이하. 자, 개별 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 5% 이상 함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액상 제품이어야 된다. 자, 단 예외는 일회용, 그리고 분무기, 펌프로 되는 거, 그리고 압축 분무, 이런 거는 예외로 포장, 안전용기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의 유형,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분류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좀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화장품 유형 모르나? 만 3세 이하 어린이, 영유아용 샴푸, 린스, 오일, 목욕용 제품, 로션, 크림, 세정용 제품, 이렇게 해서 만 3세 이하 영유아 어린이라고 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헷갈리는 애들이, 자, 인체 세정용 제품 이렇게 해가지고, 인체 세정용 폼 클렌저가 인체 세정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체 세정용 말고 그냥 기초 화장품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기초를 할 때 세안을 클렌징 오일을 쓰고 저는 그렇게 쓰거든요. 클렌징 오일을 쓰고 폼 클렌저를 사용을 하고 스킨 로션 뭐 이런 거 하니까 기초 화장품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인체 세정용이라는 거, 요런 거. 그리고 바디 클렌저는 인체 세정 맞고, 자, 비누, 액체 비누 및 화장, 고체 비누, 세안용 비누도 인체 세정용이고, 외음부 세정제, 그리고 물휴지. 자, 이 물휴지 중에서도 여기 지금 보시면 장례식장, 이런 거는 아니다. 이거는 조금 좀 약간 위생적으로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물휴지도 인체 세정이고, 그 밖에 인체 세정용 제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고요. 여기 지금 보면 자, 방향은 아실 거고, 그죠?
눈 화장 제품 여기 보시면 아이브로우 펜슬,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뭐 눈 화장 제품류 해서 눈 화장 제품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눈 화장에 들어가는 것들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지금 눈 화장이라 그랬는데 자 화장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 화장을 지우는 거잖아요. 지우는 것도 포함되나? 지우는 것도 눈 화장 제품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발 염색, 틴트 컬러 스프레이, 연모제, 탈염, 탈색용 제품 있었고, 자, 색조 화장품 여기 지금 보시면, 자, 볼 연지, 페이스 파우더, 리퀴드, 메이크업 베이스, 픽셔티브, 립스틱, 립글로스, 립밤. 자, 립밤. 색조가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립밤은 색조 화장용이에요. 자, 우리 립밤에 그냥 입술을 보호하기 위한 용으로도 있지만, 자, 립밤 같은 거. 자, 바디 페인팅은 요것도 색조 화장, 분장용. 자, 두발에 보면 헤이 컨디셔너를 쭉 있죠. 이 두발은 그냥 넘어갈 거고, 손톱, 발톱용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면도. 자, 애프터 쉐이브 로션이 면도에 들어갑니다. 남성용 텔컴 이게 분 같은 거, 쉐이빙 크림, 프리 쉐이브 로션. 자, 프리 쉐이브 로션은 프리 전에 면도하기 전에 바르는 로션, 쉐이빙 폼 이게 다 면도용 제품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프터 쉐이브가 들어가면 뭐야? 면도와 관련이 돼 있다. 남성용 분 이것도 면도용 제품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기초 화장품 제품류. 자, 기초 수렴, 유연, 영양, 마사지 크림도 기초. 파우더 이 뭐야? 파우더 이거 그 얼굴에 저기 화장할 때 쓰는 파우더 아니야? 그거 말고 우리 몸에 바르는 그거 있죠. 베이비 파우더 같은 거. 그런 게 기초 화장품류. 자, 팩 마스크도 기초. 로션 크림 기초. 자, 바디 제품 뭐죠? 로션. 우리 바디 세정용은 인체 세정용이지만 바디 제품에 이거 바르는 거 이런 것들은 기초 화장품. 자, 눈 주위 제품. 아까 우리 눈 화장용이 있었잖아요. 또 눈 화장용이랑 눈 주위 제품이랑은 또 달라요. 눈 화장용 중에 아이섀도우, 아이브로우, 그리고 눈 리무버까지는 눈 화장이었고 눈 주위 제품에 기초 화장품이 들어갑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 있어요. 손발의 연화 제품이 왜 기초 화장품일까? 좀 특이하긴 한데 저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손발 연화면은 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바디 제품은 바디로 이렇게 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아무튼 이제 우리 얼굴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 바디 전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손발 피부 연화 제품도 기초 화장품 제품류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채취 방지, 채모 제거, 제모제 그죠? 요거가 기능성 화장품이었잖아요. 그죠? 채취 방지 데오도런트, 채취 방지용 제품들. 자, 그래서 여기 화장품의 유형에 대해서 여기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헷갈리면 여기서 또 한 문제 틀리면 정말 아깝잖아요. 우리 이만큼 공부를 했는데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만 3세 영유아에는 5가지가 있다. 샴푸, 린스, 오일, 목욕용 제품, 인체 세정용, 로션, 크림 이렇게 외워주시고 저 목욕용 제품과 요 사실은 2번과 3번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목욕용 오일 야 이거 목욕용 오일 이것도 인체 세정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버블바스 이거 인체 세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 이 목욕용 오일 이 목욕이라는 거는 약간 이렇게 뭔가 탕에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은 목욕용 오일. 저는 목욕용 오일을 예전에 한번 써봤는데 약간 그 클렌징 오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지 가용화 돼가지고 뿌옇게 변하면서 이렇게 때가 씻어서 내려가는 듯한 그래도 오일이기 때문에 이게 느낌 이렇게 하면 미끈미끈한 그런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체 세정용 요거 2가지 안 헷갈릴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잠이 오나 봅니다. 여러분들 잠이 올 수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그죠? 얼마나 잠이 오겠어요. 저도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잠이 오려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화장품법의 이해를 지금 2강으로 지금 끝내고 싶은데 어디서 지금 2강을 끝내야 될지 지금 좀
막막한데, 자, 지금 빨리빨리 해봅시다. 자, 화장품법의 이해 중에서 화장품의 영업자, 아까 제조업자 제가 한번 얘기했었고, 책임 판매업자 얘기했었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등록이라는 게 뭐냐면, 제조업자하고 책임 판매업자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한다는 거지. 누가? 식약처에서. 그래서 우리도 제조업자 등록을 할 때, 자, 규격에 그 제조업장을 작업장을 맞춰주세요. 그래서 그 규격에 따라서 우리가 시설도 넣고, 뭐 칸막이도 하고, 공조 시설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맡았어요. 검사해서 거기서 이거 좀 시정해주세요 해가지고 또 시정해가지고 또 검사 맡으면 오케이, 너 등록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은 검사를 맡아서 등록을 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책임 판매업자와 제조업자는 다 등록이에요. 그런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신고예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띵띵띵 찍어가지고 보내서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진 신고라고 보시면 되죠. 자진해서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등록에 비해서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조업자와 책임 판매업자는 어렵다. 뭐가 등록하기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비교적 쉽다. 뭐만 있으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할 수 있는 판매업장하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록. 자, 등록은 아까 했어요. 전부와 일부를 제조를 하거나 할 때 우리 제조업자를 하고 하는데, 아까 1차 포장까지도 됐었다. 근데 2차 포장만 하는 공정은 제조업자라고 할 수 없다. 그거는 그냥 포장업자예요. 그러니까 포장업자 이런 말도 있는 건 아니어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그리고 제조를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 그리고 1차 포장까지 하는 영업을 제조업자라고 했습니다. 자, 책임 판매업자는, 자, 제조업자가, 저희 같은 경우는 막 제조를 해요. 근데 판매를 같이 해요.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판매하는 거지. 그럼 이게 제조업자와 책임 판매업자 동시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조업자는 시설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등록을 하고, 책임 판매업자는 책임 판매와 관련된 뭐 기준이죠. 안전관리 기준 뭐 이런 것들, 그런 기준에 맞은 서류를 쫙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를 한 다음에 등록을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책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면은 보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등록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면서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 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는 영업을 우리가 책임 판매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 유통, 판매할 때, 그러니까 즉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판매할 때도 제조업자와 책임 판매업자 두 가지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만들었어. 근데 우리가 판매하지 않아. 우리는 그냥 제조만 해. 그러면 제조업자만 되는 거고, 판매업자, 예를 들어서 뭐 독점 판매를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책임 판매업자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만들어서 내가 판매하다. 그러면 제조업자, 판매업자 두 개 다 등록을 하셔야 되고, 나는 만들기만 하고 내가 아는 사람 A라는 사람한테 독점으로 판매권을 줬어요. 그 사람이 판매하면은 그 사람은 판매업자, 책임 판매업자만 등록하면 되고, 나는 제조업자만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화장품 판매할 때, 수입된 화장품 유통 판매할 때, 그리고 전자상거래 목적으로 화장품 알선 수여 영업할 때, 그래서 우리 왜 직구 같은 거 중개해 주는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책임 판매업 등록이 돼 있어야지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신고였는데, 자, 판매하는 영업이고, 또 어떤 일을 한다? 내용물에다가 원료 섞고 제조 또는 수입 화장품을 소분을 한다. 이때 이 소분하는 거는 아무 화장품이나 가지고 와서 이거 좋으니까 이거 내가 덕용으로 300을 사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100 이렇게 나눠줄게 라고는 안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위해서 벌크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원료 목록 보고를 할 때도 벌크라고 보고를 한 제품만 맞춤형 화장품의 그 내용물로 아니면 소분할 수 있는 그 대상 화장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매업자는 뭐를 해야 된다?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하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관리사를 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것도 교육을 매해 받아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자의 등록. 자, 아까 등록하려면 등록하는 사람은 제조업자랑 책임 판매업자가 있었고, 신고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만 신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조업자의 등록 요건, 저도 이제 이걸 맞췄는데, 자, 제조업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즉 제조업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건지 밑에서 볼게요. 자, 시설 기준을 먼저 봅시다. 시설 기준은 작업소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공장이 있어라는 거지. 공장에 해충, 쥐, 먼지들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그리고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기구, 이거 뭐 장비 같은 거 있어라는 거고, 자, 가루가 날리는 작업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이 있어라. 이게 이제 뭐 집진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있어요. 저희도 이거 가루를 뭐 날리는 작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단 가루 제거하는 시설이 있고, 그리고 원료와 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 자재 및 제품 품질 검사를 위한 시험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품질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소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우리 저희는 이제 제조실 해가지고 제조실이 하나 있고, 그리고 원료 자재 보관하는 보관소, 그리고 실험실, 그리고 품질 검사에 실험실 안에 뭐 품질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나누면 작업소와 보관소 그리고 실험실 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관도 뭐 여러 가지로 더 쪼개서 뭐 공장이 크다면 더 크게 쪼개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 기본적인 거 하고요. 그리고 결격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사람은 제조를 할 수 없다. 자, 어떤 사람이 있냐 보면 정신병자. 정신병자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정신질환자가 있어가지고 약간 헷가닥 해가지고 화장품에다 이상한 거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화장품도 우리 음식과 마찬가지로 되게 우리 피부나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제외 대상이 있었죠. 전문의가 정신질환자긴 질환자인데 화장품 제조업자로는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능하다,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외 대상은 이렇고, 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아직 선고를 받아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제조업자로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마약 중독자 안 된다. 그리고 또 화장품법이나 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 우리 벌금 같은 거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끝까지 뭔가가 끝이 안 난 사람 있죠. 끝난 사람들은 집행을 이제 끝난 사람들은 이제 해도 되는 거지만, 끝이 안 난 사람들은 아직 제조업자를 할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화장품법 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유급소가 폐쇄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자숙기간 가져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5가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5가지.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제조업자는 이 5가지인데, 여기 보면 책임 판매업자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달라요. 결격 사유가. 자, 무슨 말이냐? 제조업자는 정신병자이면 안 되고, 피성년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마약 중독한 사람, 이 사람은 안 돼요. 금고 이 확정되지 아니한 거,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하면 안 된다고 5가지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자, 책임 판매업자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자, 뭐가 빠졌죠? 피성년 후견인 파산 선고, 보건범죄 단속에 금고 이상 네, 확정되지 아니한 자. 3번은 영업소 폐쇄된으로부터 1년 지나지 않는 자. 뭐가 있었죠? 제일 강한 거, 정신병자와 마약 중독자, 이 2가지는 여기 빠졌어요. 그럼 뭘까요? 정신병자와 누가? 마약 중독자는 책임 판매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조업자는 5개, 책임 판매업자는 3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도 3개,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빠졌나? 뭐가 빠졌죠? 정신질환자, 그리고 마약 중독자, 이렇게 2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꼭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제조업자 영업 변경 등록은 꼭 해야 돼요. 자, 화장품 제조업자의 변경에 있어서 법인인 경우에 대표자가 변경되면 당연히 등록을, 그러니까 변경하는 걸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화장품 제조업자의 상호 변경하는 경우에도 하고, 제조사 소재지 변경, 제조의 유형 변경하는 경우에도 화장품 영업 변경 등록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럼 등록을 따로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거 이제 등록 필증이 있어요. 이 필증을 가지고 변경 등록을 합니다. 변경 등록 신고를 하겠죠. 이거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주면 식약처에서 이제 그 원래 증은 그대로고, 뒤에다가 옛날에 우리 그 주민등록증처럼,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주민등록증은 코팅된 거였어요. 코팅 돼가지고, 지금도 그렇나? 그 예전에 거기다가 글자로 막 적어주고 했었는데 지금도 적어주나요? 이게 업데이트 되면, 그러니까 뭐 이사한다거나 하면 뒤에 막 적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도 증을 받으면 이 증에다가, 이게 앞에는 똑같아요. 누구누구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저희는 대표자가 변경이 한 번 된 적이 있는데, 대표자가 김아무개였어요. 근데 저희가 오드리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오드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오드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조업 등록 필증이 되겠죠. 제조업 등록 필증은 뭐가 되죠? 한 장만 되는 게 아니라 얘랑 2장 다 제출을 해야지 이게 이 사람이 지금 대표자가 이거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책임 판매업자의 등록 요건. 자, 책임 판매업자의 결격 사유에, 자, 아까 있었잖아요. 우리 그 제조업자 같은 경우는 뭐죠? 시설도 하고 있고 결격 사유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 등록을 해주겠다. 기준 요건이 되는 거고, 지금 책임 판매업자는 결격 사유 한 개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품질 관리 기준이라든지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제조업자는 시설을 가지고 제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죠? 책임 판매업자는 제조업자를 컨트롤을 해야 돼요. 자, 품질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막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서류를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됐을 때 등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판매업자는 결격 사유가 해당되지 않아야 되고, 품질 관리 기준,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있어야 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처럼 책임 판매업자한테는 책임 판매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관리자는 또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책임 판매 관리자는 또 요건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죠? 책임 판매 업자가 조금 복잡하긴 하죠. 그러니까 책임 판매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품질 관리 기준이라든지 안전 관리 기준도 마련해야 되고, 결격 사유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결격 사유가 없지만,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뭐 화장품 업을 할 수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 일을 시키고 대표자들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업 변경 등록은 아까 대표자, 명칭, 소재지, 그리고 아까 유형 변경에서 똑같았어요. 제조업자랑 대표자 법인, 소재지, 유형 변경.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 거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도 마찬가지지만 책임 판매 관리자가 변경이 되면 이 회사도 또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책임 판매 관리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책임 판매 관리자가 없으면 책임 판매업자를 등록시켜주지 않아요. 누가 있어야 된다? 책임 판매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제조업자를 할 때는 시설만 갖추면 됐었어요. 누가 없다? 책임 판매 관리자. 사실 저는 제조업자도 책임 판매 관리자라기보다 그냥 제조 관리자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제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걸 아니까 그런 걸 따로 두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우리 넘어갑시다. 자,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 시험을 공부를 빨리 해야 되니까. 자, 책임 판매업자 자격 기준을 봅시다. 자, 아까 책임 판매업자는 책임 판매 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 기준이에요. 책임 판매 관리자. 여기 하나 좀 빠졌네요.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 기준. 자, 그래서 대표가 책임 판매 관리자를 겸직을 할 수 있어요. 저가 그래요. 저희 회사 직원이 상시 근로자가 지금 6명 정도 되거든요. 6명, 7명. 그래서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하인 회사는 제가 대표가 책임 판매 관리자를 같이 겸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10인 이상, 그러니까 10인 초과를 하게 되면은 따로 이 책임 판매 관리자를 따로 뽑아야 돼요. 그럼 책임 판매 관리자는 누가 할 수 있는가요? 자, 여기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의사, 약사, 향장학, 과학, 뭐 이런 학사 이상. 자, 의사도 가능하고 약사도 가능하고, 자, 향장, 화장품, 과학, 한의학 이런 데 가능하다. 자, 학사 이상 취득자는 간호학, 간호학과, 건강간호학. 자, 간호학을 전공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여기에 지금 이제 화학, 생물학, 생명과학, 유전학, 유전공학, 향장학, 화장품과학, 의학, 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20학점이면은 한 학기 정도? 그죠? 우리 한 학기에 20학, 제가 너무 학교 다닌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학생들은 제가 주위에 제 학생들이 없어갖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다닐 때 20학점이 지금 최저학점, 뭐 18학점부터 22학점. 저는 보통 22학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학기에 20학점, 그러니까 한 학기 정도의 학점을 이수를 더 해야, 그죠? 이게 이제 책임 판매 관리자라고 할 수 있고, 자, 전문대를 졸업을 했는데,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을 하고 나서 제조 품질 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종사를 한다. 자, 이거. 그리고 전문대 졸업자로서 간호학을 해왔으면, 그죠? 아까 똑같이 간호학 전공을 전문대를 나왔고, 간호학 전공을 했고, 그리고, 그죠? 그 화장품, 그 유전공학 이거 다 해가지고 20학점 이수하고, 또 화장품 품질 관리에서 1년 이상 종사를 해라. 그러면 책임 판매 관리자를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계열은 다 되니까 20계열 나온 사람들은 책임 판매 관리자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사 이상 취득한 거 아까 간호학, 그죠? 근데 간호학인데 20학점 이상 뭐 약학이나 의학, 뭐 화장품 과학, 유전공학 이런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면 된다. 전문대 졸업자인데 관련 분야를 전공을 하고 품질 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해라. 근데 전문대 졸업하고 간호학을 전공을 했으면 뭐 약학, 유전공학 뭐 이런 거 20학점 이수하고 다시 1년을 더 품질 업무 관련해가지고 이상 종사를 해라라는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책임 판매업자는요, 아까 우리 품질 관리 기준과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해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서 품질 관리를 하고,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서 안전을 확보를 하라는 거죠. 화장품에 대해서. 그리고 원료라든지 자재, 완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검사를 잘 해라. 관리 감독을 잘 하는 게 책임 판매업자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안전 확보 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문서로 보관하고 보고하고 보관한다. 문서로 연락하고 지시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부분 보면은 아까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류를 마련해라.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류를 마련해라 하는 게 우리 책임 판매업자를 등록시켜주는 요건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쭉 보시고, 맞춤형 화장품 여기 지금 보시면 신고, 결격 사유 우리 3가지 있었죠. 아까 5가지 중에서 뭐만 안 된다? 정신질환자 그리고 마약 2가지를 제외하고는 3가지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고,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합격한 사람을 선임해야 된다. 그리고 판매장마다 자, 우리가 매장이 2개예요. 근데 여기에만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있다. 안 됩니다. 판매장 거기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고객이 소분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혼합, 소분 뭐 이런 것들을 다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변경 등록은 아까 업자의 변경, 상호 변경, 소재지 변경,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변경, 요까지, 요 4가지. 뭐, 제조 유형의 변경,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 그죠? 그거는 필요 없는 거니까, 기본 3가지는 다 갖고, 마지막에 책임 판매업자에서 책임 판매 관리자의 변경, 요거는 동일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1강을 마쳤어요. 더 하고 싶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쉬고, 우리 2강에서 화장품 법에 의해 화장품 품질 요소부터 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이거 공부하는 거에 대한 구호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오드리 블링블링 할 때는 Change Your Destiny,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그거 하지 말고 예전에 또 Explore Your Destiny라고 해서 또 사람들이 되게 좋아를 하셨는데 그거 하지 말고 이제 이걸로 합시다. 자, 야, 너도 합격할 수 있어. 뾰로롱?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이 온다. 안녕.